자, 챕터 13의 자, 8번째 단어 complacent. 요거 만만치 않은 놈이야. 사실 complacent라는 단어 어근적으로 보면 거기에 플레이시가 붙었지. 이 플레이시가 물론 이제 플레이시라는 어근이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replace라든지 displace, place 배치하다 그런 뜻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근적으로 역사적으로 please. 제발 부탁이지만 please. 제발이라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please는 기분 좋게끔 만들다 pleasant의 어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일단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문.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구문은 소댓 구문이야. 보여? 소댓이 보이지? 자, the store. 그 상점은 자, had been이니까 우리 어떤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첫 문장에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특히 이제 과거 완료. 자, 우리 구문독해 전략에서 첫 문장에 의도적으로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현재 시제를 쓰거나 현재 완료를 쓰거나 과거 시제를 쓰거나 과거 완료를 쓰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자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항상 위험한 거야. 이런 거 썼을 때 얘네들이 노리는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 완료는 회상이나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강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문법으로 뭐 시제를 공부했다. 그러면 얻어야 될 교훈인 거야. 진짜 의미의 교훈은. 자, 그러면 그 상점은 had been 과거 완료를 썼단 말이야. 자, 오래전이란 말은 없지만 오랫동안 그 도시의 leading retailer, 리테일러는 소매 상인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아주 주도적인 뭐 여기서는 영향력 있는이라고 의역을 해도 좋아. 영향력 있는 소매 상인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매니지먼트 경영이라고 해도 좋고 경영진이라고 해도 좋아. 경영진들이 자, had become complacent. complacent 했다라고 했어. 자, 왜 내가 complacent라는 단어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자, 일단 complacent가 나왔는데 우리는 접두사를 통해서 긍정, 부정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야.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더구나 place, 배치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replacement의 친구인가 보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놓다.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어원으로만으로 모든 영어 공부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일단 물론 어원적 접근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휘를 폭발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지금 현재 수능 영어 수준으로 따지면 한 3등급 레벨에서 2등급 레벨까지 진입을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자, 3등급 레벨 애들이 1등급까지 진입하는 게 목적이지. 야, 솔직히 너희들 중에 누가? 응? 제 인생의 목표는 2등급이에요. 제 인생의 목표는 3등급이에요. 젊은 날의 꿈을 벌써부터 접는 애들이 누가 있겠냐.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컴플레이선트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무나 오랫동안 스토어지 상점은 그 도시에 영향력이 있고 주도적인 소매 상인이었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뭐 지나치게 나태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말이 나와. 느낌이 오는 거지. 자, 좀만 더 보자. 자, 두 번째 예문의 as long as. 요거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 as long as는 세 가지 뜻.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 시간적인 기간을 지칭하면서 뭐뭐하는 동안. 세 번째가 조건이나 단서를 나타내면서 뭐뭐하는 한이지. 그러면 the presence of doubt. 특히 이제 자, 철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깊이 있는 글들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the presence of doubt.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해석이 꼬여요. 왜? 이게 바로 폭넓은 의미에서 무생물 주어들이거든. 자, 그래서 자, detected anywhere. 그 어떤 anywhere도 마찬가지야. 자, anywhere이 나왔을 때 어떤 장소에서든지라는 강한 긍정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 또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where 밑에다 상황이라고 적어. where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situation이 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detected. 조금이라도 포착되는 상황이라면 neither A nor B 양자 부정이지. 신념이든 지식이든 결코 complacent 할 수 없다. 자, neither A nor B 구조가 되니까 부정문이란 말이야. 사실 웬만큼 영어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이 두 가지 예문만 갖고는
complacent의 뜻이 명징하게 떠오르지는 않아. 그게 영어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말 우리 글을 읽다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뜻일 것 같다라는 그 의미의 범주만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어학이든 문학이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야. 다 똑같아. 자기만 그렇다는 자괴감 갖지 말란 얘기야. 자, 보자고. 세 번째는 elected official. 무슨 뜻? official이란 단어가 나오면 공무원, 장교, 관리. 자, official은 그 다음에 또 경찰관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지? 세 가지 큰 뜻이야. 공무원이나 관리는 같은 범주고 official이 경찰관이라는 뜻이 있고 사실 수능 영어에서는 경찰관이 제일 많이 나왔지 뭐. 교통 위반 딱지 띄는 걸로. 자, 보자고. elected official이니까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시장 같은 사람들이겠지. 자, 선출직 공무원들은 afford. 자, complacent about winning an election. 선거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 complacent할 여력이 없다라고 했어. Before long, 조만간 그들은 campaign again, 다시 선거 유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텐데 뭐를 얻기 위해서? 투표자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두고 봐라. 벌써 지금 한강에 조형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 의미심장하게 알아들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자, 봐봐. Importance of human agency. human agency. 인간 행위자. 인간 행위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했어. 내가 실수할 뻔했다. 에이전트는 보통 직원, 요원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에이전시가 보통은 기관, 단체, 조직인데, 우리 수능 영어에서 에이전시가 어떤 뜻으로 해석됐다라고 했어? 행위로 해석이 됐다라고 했지. 자, 여기는 인간 행위라고 해야 돼. 인간이 하는 행위의 어떤 중요성들은 마찬가지로 two contrasting way, 자,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리빌, 드러나게 됐는데, 자, 뭐에 의해서? astonishing, surprising의 고등학교 용적인 표현이 astonishing이지. 깜짝 놀랄 수 있는 military success, 군사적인 성공.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지.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1864년과 1871년 사이에 프러시아 군대가 성취한 거야. 즉 밀리터리 에이전시라고 했으니까 실수. 휴먼 에이전시지. 자, 전쟁에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 오늘날 현대전을 보면 과학기술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즉 어떤 군인들이 얼마만큼 훈련 받았느냐보다도 누가 전자전을 더 잘 수행을 했느냐. 인적 요소보다도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더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런데 여긴 좀 다른 얘기지. 자, 그래서 인간적인 행위 또는 인간 행위의 중요성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군사적인 성공. 자, 프러시아가 1864년과 1870년에 거두었던 군사적 성공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on the positive side,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여긴 성공한 사례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it was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which에 물결무늬 밑줄 치고 싶었어야 돼. 무슨 구문? 이때 강조 구문이지. 그치? 자, 그것은 their use of general staff. 이때 general staff 하면 일반적으로는 참모야. 참모인데 그 프러시아 같은 경우는 독일을 기반으로 하면서 융커 계급이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융커 계급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주 집단들이었는데 이 집단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알지? 중세 때 이른바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 밑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뭐였어? 이런 기사들이었어요. 나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사들이었는데,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융커 계급이 기사 계급의 진출이 활발했던 거야. 즉, 봉건 영주에게 어떤 영토를, 봉토라고 하는데, 봉토를 받았던 융커 계급들이, 기사들이 융커 계급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근대화 과정,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화 과정, 독일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집단들의 경우에는 군인 집단을 형성한 거예요. 아주 명예로운 군인. 그러니까 아마 남학생들은 좀 기억할 거야.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독일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군화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 좀 뽀대나게 옷 입고 권총도 좀 멋있는 권총 차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러시아 계급의 융커 계급 일부가 군인 집단으로 변모한 거야. 자,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너럴 스태프, 일반적인 군인의 참모진의 사용 또는 군 장교들 또는 군 고위 관료들을 사용한 것들이 gave them, 그들로 하여금 decisive edge. edge가 원래 가장자리인데 우위나 우세, 장점이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추상적인 뜻으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게끔 해준 거야. 누구에 대해서? 오버른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비해서. 즉 프랑스 군과 싸울 때, 나폴레옹 부대랑 싸울 때 자, 독일의 우수한 군인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거야. 결정적인 우세를 확보한 거지. On the other hand. 자, 이걸 우린 대조사례 기법이라고 했지. On the other hand에다 대조사례로 적고. 자, 반면에 their complacent belief. 자, 그들의 complacent한 믿음이었는데 뭐에 대한? Absolutely superior of their professional army. 자, 이때 professional army가 전문적인 직업 군인 집단이지. 아까 독일 융커 계급의 특징을 얘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래서 their professional army, 직업적인 군인 집단에 대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프러시아의 직업적인 군인 집단들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들의 complacent한, 자, 마음에 흡족한 너무 자기만족적인 그러한 믿음이 paved the way, 길을 내주었는데 뭐를? Eventual disaster 1918, 1918년 결정적인 패배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지. 1차 세계대전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63년과 1871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 전역을 자기들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프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믿었어. 근데 문제는 자, 1918년 정도가 되니까 무력화돼 버리는 거지. 패배한 거죠, 오히려. 자, complacent란 단어는 마음에 흡족한 자기만족적인 그래서 C번 too much edge, 너무나 낙관하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는 말을 내가 종종 쓰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 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얘야. 봐봐. complacent란 단어가 바로 오른쪽에도 옆에 있지. 자, 발음 똑같다. complacent야. 오히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쓴 것 같이. 봐봐. complacent은 뭐라고 했어? 자기 만족적인, 자뻑에 걸려있는,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긴장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거 조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반면에 complacent, 얘가 뭘 것 같아? 공손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물론 개인적으로 어휘 선택형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두 단어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레벨이 높으니까. 하지만 경찰대 정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단어들을 자기가 꼭 조심해야 돼. 즉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두라고. 오른쪽 한번 가보자. 자, 플레이시라는 플레스라는 기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플래시드, 평온한이라는 뜻이 되고, 자, 요거는 모의고사 풀다 많이 봤어야 돼.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하지, 가짜야. 실제로는 약에 효과가 없는데 환자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 플라시보 효과는 워낙 모의고사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학적인 소재로 참신성은 이제는 없어. 플라시보 효과. 그다음 플레이케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좀 전에 지금 플레이키트라고 했어, 케이트라고 했어. 케이트 하면 끝에 있는 단어가 이중모음으로 소리가 길어지지. 그럼 얘가 동사가 돼서 진정시키다라는 뜻 챙겨주면 돼. 우리 예전에 했던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지. appease, 위로시키다, soothe, 이런 단어들. 진정시키다, 위로시키다. 자, placate라는 단어 챙겨주고, 자, implacable, 달래기 어려운, 위로하고 달래줄 수 없다는 거야. 그다음, 자, 거기 나오지? 자, 여기 봐. complacent 뭐라고 했어? 자기 만족적인. 우리말로 하면 자뻑에.
긴장하지 않고 너무 나태한이란 느낌이 들어가는 반면에 complacent. 얘가 붙었을 때는 뭐라고 했어? 공손한. 얘는 소리로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철자로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9번째 단어 더 넘어가자. 자, 니치도 나오고 거기 보면 클리셰도 있지. 발음 조심해. 클리셰. 니치는 CH가 취 사운드가 되니까 소리가 어려운 소리는 아니야. 그치? 반면에 밑에 나오는 클리셰 둘 다 중요해. 하지만 두 개 다 표제어로 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야. 둘 다 표제어로서 가치가 있어. 알아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거는 이런 단어들을 어렵게 내는 기법도 있지만 니치나 자 여기 나오는 클리셰 같은 단어를 시험 문제 탁탁탁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그런 출제 기법도 눈여겨봐두고 자 보자고. Each species 각각의 생물학적인 종들은 어데이티드 적응각색하다지. 자 어디에? It's unique niche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 있는 유일한 니치 속에 적응을 해. From A to B 구조 쭉 나와서 산 정상에서부터 깊은 바다 시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폴라 아이스캡. 자, 극지방에 있는 아이스캡 하면 얼음봉우리지. 얼음봉우리에서부터 tropical rainforest. 열대 우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학, 각각의 생물학적인 종은 그 환경 속에 어디에? 먼만 장소에? 공간적인 느낌이 느껴졌어? 자, 그 다음 보자고. 두 번째 M은 order her degree. 자, 디그리. 빠르게. 뭐가 떠올라? 디그리. 온도, 정도, 단계, 하기. 따라해봐. 온도, 정도, 단계, 하기. 온도, 정도, 단계, 하기라고 했어. 비록 그녀의 전공은 accounting. 어카운팅은 뭐야? 회계지. 회계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비대조를 통해서 상반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녀는 자신의 니치는 in business management. 회계학이 아니라 경영학이라는 거지. 경영학에 자 니치가 공간적인 장소라는 게 계속 느껴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자 more training 좀 더 경영학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갔다고 했어. 세 번째 예문에서 이제 보자고. however는 이때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자 조심해.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많이 틀린단 말이야. 사실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 없어. 그렇잖아. 그러나니까. 근데 반드시 여기다 쉼표를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 자꾸만 느낄 줄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뭐할지라도는 이른바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게 있지. 그럴 때는 왜 감탄문어서는 그렇게 많이 노래 불렀는데 와더 혁명주동, 하우 형부주동, 와더 혁명주동, 하우 형부주동. 왜 내가 그렇게 난리치는데 however 다음에 이 뒤에 만약에 형용사 부사가 따라 나오고 얘가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아무리 자 플로리드는 불그스레한 또는 화려한. 자 그리고 misleading 이 단어 조심해주고 오해를 유발시키는 낭만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 아무리 그게 화려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낭만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지 뭐에 관한 이미지야. Mailed night 아까 나이씨 뭐라고 했어? night 융커 계급 얘기하면서 융커 계급에 대해서 얘기했지. 독일의 융커 계급 나이씨 기사야 기사. 그래서 이때 메일은 편지받은 기사가 아니야. 그냥 갑옷 입은 기사의 이미지인데 그 기사는 bearing 들고 있는 거야. 크로스가 뭐야?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들고 있고 킹덤즈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을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마주쳤던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 그 소말리아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이제 고립되는 거 그거 헬기에서 내려오는 거 폴링 다운인가 다운폴링인가 뭐 있어요. 헬기에서 이제 강화하는 거 그 영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킹덤 오브 헤븐 정도가 리들리 스콧의 이제 걸작이에요. 리들리 스콧의 최고의 걸작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알아? 그게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에요. 리들리 스콧은 액션 영화를 만들어도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인간적인 정,
스펙타클한 것 가운데서 서사적인 소재를 건드리더라도 그 서사 속에 있는 인간의 고독을 묘사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이 얘기하다가 또 우리 진도 늦게 나가. 자, 어쨌든. 근데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십자군 원장 같은 영화를 보면 십자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어링 십자가를 자, on circuit. 자, 여기는 들고 있었다라기보다도 circuit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지. 썰이 둘러싸는 거잖아. 서라운드니까. 이것도 갑옷이에요. 갑옷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갑옷에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거나 또는 배너. 이때 배너는 깃발이니까 십자가 깃대를 들고 있는 자, 갑옷을 입은 기사들의 이미지. 그러면서 파이팅. 뭐 하고 있는 거야? Under the alien sun. 낯선 이국의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신념, 기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기사들의 이미지가 occupy.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Familiar rich. In the, 자, 그 다음 요 단어. 발음 조심해. C가 S 발음이나. 근데, 혹시 지금 검색이 가능하면 네이버나 우리 외래어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 거예요. 퍼사드나 패사드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경복궁 같은 걸 보면 딱 앞에서 바라보는 정면의 모습이 있지. 이때 FAC는 어근적으로는 페이스예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야.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건축의 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 장면이 웅장하든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뭐 아우라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미지를 퍼사드라고 해요. 어떤 이미지야. 정면에서 바라본 이미지. 그걸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자,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게끔 하는 낭만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국의 낯선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기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과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있는 즉 그 기사의 이미지들이 자 뭐를 자 Modern Western Perception of the Past 근대인들이 17, 18, 19세기의 근대인들이 the past 중세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어떤 perception 인식의 정면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니치라는 단어는 적재적소야. 어떤 적재적소, 적합한 지위나 장소. 쉽게 얘기하면 중세는 우리가 오늘날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구 문명을 발전시켰던 서구 근대인들의 가슴 속에 중세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야. 기독교적인 신념을 갖고 낭만적인 기사들이 처음 먼 원정의 땅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중상주의를 불러낸 거거든. 제국주의. 처음에는 그렇게 말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스페인이 뭐 남아프리카에 함대를 보내고 자기들이 그럼 어떤 신념으로 갔을 것 같아? 실은 중상주의는 상업주의였단 말이야. 돈 버는 거야. 그런데 돈 버는 것을 원래 천박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신념, 성교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멘탈러티를 이해하라는 거야. 요것도 참 좋은 예문이에요. 왜냐면 사실 대학에 가서 서양 문화사 같은 거를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듣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 서양이 왜 동양을 앞섰느냐? 서양의 멘탈러티는 뭐였느냐? 자, 반면에 클리셰라는 단어는 요거는 자, 예문은 봐야 되는데 overused expression of ideas. 자, 봐봐. 아이고, 클린이래. 자, 봐봐. 얘는 니치지. 얘는 클리셰야. 발음이 달라져. 클리셰 할 때 우리 앞에서 이 단어 했어요. 칠판 본다. 칠판 봐. 플레디튜드. 기억나? 조심하라고 했지. 판에 박힌 말. 판에 박힌 표현. 그게 클리셰예요. 니치 이렇게 묶어. 핵심 키포인트는 니치가 적재적소. 클리셰는 상투적인 말, 의뢰하는 말. 플레디튜드까지 잡아주는 거 잊지 말고. 자, 넘어가자. 10번. representation. 자, 9번은 B번이 정답이다. suitable place. 자, 10번 representation. 자, 요거는 예전에도 했어. 리와 프리젠트가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계열만 너무 신경 써. 낮은 수준에서는 괜찮아. 리프리젠터티브. 대표, 국회의원 지칭하는 거고, 내 대신 어떤 장소에 앉아있는 사람. 내 대신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 자, 리프리젠트. 대표하다라는 뜻 충분히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거기 봐봐. 두 번째 예문이 2009년 평가원 지문이에요. 아마 V9 교재 전체를 보면서 평가원이나 수능의 기출 예문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 왜냐면 평가원이나 기출 예문 쓰면 난 수업하기 굉장히 쉬워. 너희들도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 성적이 안 오르지. 대신 성적은 안 나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려고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EBS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원래 영어 시험에 고등학교 이상 영어 시험에 이제 본래적인 의도,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감소하는 면들은 좀 있는데, 자 보자고. 리프리젠테이션에 어떤 뜻 모르고 있으면 그건 고딩 아니라고 했어. 리프리젠 뭐 누구를 탓하니 뭐 칼 윤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봐봐. 리프리젠테이션 잡으러 가보자. The principle of imitation. imitation이 모방이나 흉내잖아. 모방이나 흉내의 원칙이라는 것은 make more sense. make more sense에 물개무늬 밑줄 치고 자 칠판 본다. 사총사라고 했지. 작년 EBS 강의 이후로. 자, 내신 필수야. 순진한 표정 짓지 마. 최소한 여기서 몰라 이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학교에서 내신에서 이 두 개의 수고를 3학년 중간고사 때까지 한 번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 그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응? Make believe.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다. 뭐뭐 인체하다라고 했지. 자, 뭐뭐 인체하다라고 할 때 적어도 지금 V9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pretend나 affect 같은 단어가 이 순간 떠올라야 돼. make sense.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다, 중요하다. 이건 뭐 우리 구독해서 많이 했어.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내가 EBS 강의부터 make a point가 좀 나오더라고. 응? make a point 뭐라고 했어? 주장하다, 입증하다라고 했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이 수거 외우라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는 나왔어요. 응? 농담하는 거 아니야. make believe.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다. 뭐뭐 인체하다지. make sense.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다, 중요하다. make a point. 주장, 입증하다. 물론 요거는 이 make a point와 관련해서는 뭘 또 조심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 수거가 있어요. 내가 구문독해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구문독해에 다 있는 수거야. make a rote. 뭐뭐 하는 것을 가목적어 진목적 관계에서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규칙적으로 의뢰 뭐뭐 하다야. 중요한 건 근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지. 내가 437 1.0 버전에서 중요수고로 집어넣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창시자로서 갖고 있는 구문독해를 만들었던 사람의 고뇌야. 구문에서는 중요한데 나오는 빈도는 요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얘랑 똑같은 표현에 또 누가 있어? make it a point. 자, 뭐뭐 하는 것을 make it a point 하면 자, make it a point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또 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뭐뭐 하다야 전부 다. 얘네들이. 자, 요 make 계열들 정리해줘. 이게 한 앵글에 잡히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잡혀? 요거를 챙겨주는 게 중요해. 자, make believe. 뭐라고 했어? 뭐뭐 인체하다. make sense. 일리 있다, 의미 있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make a point. 주장하다, 입증하다. 반면에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뭐뭐하다, 습관적으로 뭐뭐하다. 오케이? 오히려 현대 영어는 그러니까 전통 영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수거가 독해에서 꽤 나왔어요.
근데 메이커를 룰이 나왔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더 중시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응? 나오는 빈도가 이쪽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좀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보면, 자, 모방의 원칙이라는 거. 모방의 원칙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the belief. 믿음이야.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prominent since Renaissance. 르네상스 이래로 prominent는 두드러진이지, 분사구문이 being이 생략된 상태에서 삽입절, 삽입구처럼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믿음,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은 저 뒤에 나왔어. 중세 이후로 지배적이었던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artist. 예술가들은 반드시 attempt, 시도해야 된다는 거야. 자, as possible 보여? 가능한 한 accurate가 정확한이지. 정확하게 their subject,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제 또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representation 하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realism. 원근법이 영향을 끼친 거지? 자, 봐봐. 자, 모방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가장 주도적이었던 신념, 즉 뭐야? 재현의 대상. 내가 미리 너무 답을 얘기했다. 가능한 한, 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재현의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표현하는 거. 자, representation이 무슨 뜻 외우라는 거야? 재현, 표현이란 뜻 꼭 챙겨달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A번이에요. signify. 자, 동어반부 부연 설명이나 개념 정의를 만들어낼 때 단락에서 mean이나 show, suggest 이런 것들이 멋을 나타내다, 표시하다, 의미하다 등호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signify, 얘도 나타내다란 말이야. 근데 나타내어진 거, 표시되어진 거니까 혹시 이거 들어봤어? 소시르에 언어 영역에서 나왔다고 나는 보는데 언어 영역에서 순진한 표정 짓지 마. 언어 영역에서 나와요. 자, 대상을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상징이야. 심볼이야. 심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라고 할 때 얘가 소를 나타내는 표시야. 우린 소라고 하잖아. 또는 뭐 영어에서는 카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다른 표현을 쓰겠지. 이건 대상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반면에 진짜 뿔 달린 소가 있겠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기표라고 하는 거고 그 상징이나 심볼이나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 본래의 대상을 기으라고 해요. 이게 바로 signified. 표현되어진 것이지. 표현되어진 거니까 얘가 되겠구나. 표현되어진 거, signified, 나타내어진 거. 아까 이거 좀 애매한데? 자, 봐봐. 약간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이 왜 평가원 지문인데도 수록되느냐? 사진과 관련된 소재는 지금 4년 연속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 올해 또 나올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작년에 3년 연속 냈는데 또 내겠냐? 라고 했는데 4년째 또 내더라고. 이제 그런 예측 안 하려고 해. 자, 그래서 early photography. 자, 초창기 사진은 계속해서 트렌드. 어떤 추세를 지속을 시켰는데, 유지시켰는데 toward imprisonment. 투옥, 가둬두는 거지. 감옥 속에다 집어넣은 거야. 뭐를? 자, the subject of object of representation. 자,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어. subject가 나왔을 때 1, 2, 3, 4까지 잡혀야 된다고 했어. 주제, 주어, 과목, 백성, 피, 실험자, 종속, 예속. 뭐라고 했어? 주제나 주어라는 뜻이 있고, 자, 주제, 주어.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라는 뜻이 있고, 백성이나 피실험자. 자, 사실 백성이나 피실험자라는 거는 SUV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물론 백성을 아래라고 하는 거는 전근대적인 관념이야. 그리고 종속 예속도 아래쪽이지. 근데 얘가 피실험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제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려지는 사람, 피실험자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초창기 사진은 뭐를 향한 추세를 계속했었는데, 자,
representation. 아까 뭐라고 했어? 재현의 대상과 재현의 주제. 재현의 주제와 이때 object는 대상이라고 해야 돼. 재현의 주제와 대상을 imprisonment. 가둬두려고 하는 추세를 계속을 했어. During photography first decade. 그래서 사진이 출현한 첫 10년 동안은 exposure time, 노출 시간이라고 해. 응? 그 똑딱이로 야경을 찍을 때, 똑딱이나 뭐 휴대폰으로 야경을 찍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사진이 안 나오지. 그러다가 이제 똑딱이 사진 조금이라도 찍어본 사람들은 야경을 찍을 때 좀 오랫동안 셔터를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거야. 그래야 어두우니까 빛이 더 오래 들어와야 되지. 빛이 적으니까, 빛의 양이. 그래야 사진이 좀 제대로 나온다는 걸 느껴. 그때, 자, 이렇게 셔터를 열어놓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우리는 이른바 exposure time, 노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 자, 사진이 처음 등장한 10년 기간 동안은 이렇게 조리개를 여는 노출 시간들이 대단히 길었어. 그래서 early photography, 초창기 사진들은 the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stable, 자, 안정적이면서도 eternal, 영원 불변하고 그리고 unshakable,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 자, 대문자 end는 게다가야. end의 노래 불러봐. 그리고 그러면 그랬어 게다가. 따라해봐. 울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 그랬어 게다가. 자, 그리고 게다가 사진이 living thing, 살아있는 생명체를 묘사하고 재현하고, represent가 재현하듯이 재현하는 분야로 뛰어들었을 때, 자, 그 살아있는 대상, 즉 사람 같은 존재야. 내가 사람에 관한 인물 사진을 찍었어. 지금 같은 최첨단 카메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봐봐. 내가 어렸을 때 화실에 갔는데 그 화실을 운영하셨던 화가가 나를 모델로 해서 하여튼 뭐 사진, 그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또 화내면 하잖아. 못 들은 걸로 해라. 못 들은 걸로 해. 근데 내가 그때 6시간인가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 근데 사진은 6시간 동안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이때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야. 봐봐. 게다가 사진이 처음으로 사진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재현하는 분야로 뛰어들었을 때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immobilize, 움직이지 않고 꼼짝달싹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다는 얘기지. 자, 헤이든 화이트의 이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두자고. 헤이든 화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거 하자 그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역사 관련 소재도 한 번쯤은 역사학 방법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헤이든 화이트, Concept of History as a Narrative.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학이 과학이라고 믿지 않아요. 소설이라고, 이때 나레이티브는 소설 같은 것, 그렇게 쓰는 게 나아요. 헤이든 화이트에 있어서 메타 히스토리나 헤이든 화이트의 현대 유럽인들의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현대 유럽인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역사적 상상력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들이 쓴 모든 역사서는 소설 같은 것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나레이티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이든 화이트가 역사를 소설 같은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 개념, 그는 그것을 메타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발전시켰는데, 스테이트, 분명히 말했다지. 그 개념은 스테이트, 대절위에 사실 분명히 얘기하는데, history work in general,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저작물들이에요. 워크는, 저작물들은 take the form of a narrative, 이야기체의 서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in the sense, 어떤 의미에서 coherent, 우리가 했었지? 일관되고 oral representation, 질서 있게 재현하고 표현을 하는데, 뭐를? 이벤트, 사건이나 development in, 자, sequential time,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어떤 발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질서 있게 representation, 재현하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는 말했어. All historical explanation, 원래, 자, 여기 나오는 이건 이렇게 얘기할게. 헤이든 화이트의 이 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설명이라고 할 때 자연과학은 뭐를 따지는 것 같아?
원인, 결과, 인과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에서의 설명은 이른바 우리가 이거를 why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헤이든 화이트 같은 사람들은 자,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설명이라는 것은 과정을 가르쳐주는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How question에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원인 결과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내가 약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어. 자, 대가의 사상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위험부담이 좀 있거든. 자, 그래서 자, 그는 말한 거야. 모든 역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즉 로마가 왜 멸망을 했고, 자, 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섰고, 서양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고, 그런 모든 역사적 설명은 rhetorical.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가까운 수사적인 기법과 포에틱,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 by nature를 본질적으로. 자, representation A번이 정답, represent. 자, 밑에 있는 예문의 동사 represent는 대표하다, 대변하다야. 대표하다, 대변하다, 상징, 표현하다. represent 동사로 뭐로 잡아야 돼? 대표, 대변하다, 상징하다, 표현하다. 답은 밑에 있는 represent 동사의 답은 C번이 정답이야. C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chapter 14 들어갔는데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chapter 14 첫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자, reserve. 타이어 계열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왔던 단어로 reserve. 무슨 뜻?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뭐라고 했어?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자, 들어가 보자고. 나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 했었는데 the problem 그 문제를 as quickly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한 빠르게 resolve 하고 싶다라고 했어. 그러면 해결이겠지. 자, 그러나 두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I need some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뭐를 determine 판단하고 확정하고 결정짓는 건데 appropriate action 나오지. 자, 우리 복습하자. take 관련 5대 수거가 있다라고 해서 take 동사 뒤에 시간과 노력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take 동사 다음에 누가 나오면 스텝이나 액션이나 또는 measure 일반적으로는 복수로 나온다라고 했지. 조치를 취하다는 뜻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고 서열 3위가 누구야? 그랜티드지? 뭐뭇을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 간주하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그 다음에 take 나오고 실수할 뻔했다. A 나오고 into 나오고 account나 일부 책에서는 consideration도 나와.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 레벨 중에서 제일 조심할 놈이 누구라고 했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실전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조심하라는 거.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지. 이때 take은 mistake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봐봐.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문제를 resolve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질 것 같은데 appropriate action to take. 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적절한 조치에 대한 determine.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에 Security Council 현강편지래. 얘가 뭐야? 미스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유엔과 관련된 정보.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예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뭐 상임 이사국 5개 국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비상임 국가가 30개 국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35개 정도 되겠지. 나도 정확한 구성은 모르겠다. 거기에서 그걸 이제 상임 이사회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investigate 조사를 한 거야. disagreement 하니까 군축이지? 실수. 내가 disarmament를 생각했다. 자, 의견의 불일치, 즉
회원국 두 나라의 의견 불일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하고 suggest we resolve them peacefully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 그러면 country 나라들은 are bound to be bound to 물개무늬 밑줄 치고 어원적으로 따지면 얘가 어디서 온 거야? 묶다. bind bound에서 나온 거지? 묶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be bound to가 나오면 자 얘는 뭔 말 예정이다.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결심. 이 세 가지가 잡혀져야 돼. 자, 뭐뭐를 할 예정이다. 출발할 비행기나 뭐 그런 거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뭔 말 결심. 마음을 묶어놓은 거지. 마음을 다 잡았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참 우리말이 참 뛰어난 언어야. 바인드가 묶잖아. 마음을 다 잡았다라고 하잖아 우리. 그치? 자, 그러면 나라들은 the decision made of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따를 예정이다야, 따를 결심이다야, 따라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겠지. 의무겠지. 예정, 의무, 결심. 따라해본다? 예정, 의무, 결심. 예정, 의무, 결심. 한 번 더? 예정, 의무, 결심. 자, 그러면 답은 10번, solve. resolve나 solve가 전부 다 뭐? 결정하다, 아니 해결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resolve. 해결, 결심, 분해하다. 뭐라고 했어? 해결, 결심, 분해하다. 밑에 두 개의 예문에서 자, 첫 번째 예문은 resolution,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지. 이때는 결심이야. New Year's Resolution 하면 새해의 첫 결심. 그 다음, 자, 그 밑에 두 번째 예문의 resolution은 요거 사진 관련 소재에서 해상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뭐 휴대폰 뒤에 있는 거 보면 자, 해상도 얘기 나오지 않나? 뭐 몇 메가, 몇백 메가 화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해결, 결심, 분해하다라고 했지. 빛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뭐 분해라는 말은 좀 전한데 해상도.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상을 표현해주냐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챙겨주면 돼. 자, 어근 한번 들어가 보자. solve는 풀다, 용이하다, solution이 해결이나 물이 녹음이야. solvent라고 하잖아 그냥. 뭐를 녹일 때 쓰는 거 용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 녹였다면 이때 용매가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지. 물이 되는 거 solvent. 자, solvable이 풀 수 있는 이고 insolvent에다 별표 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지. 이런 거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탁 함정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 반면에 insolvent 말고 insolvable. 이건 별로 문제 안 되지. 어근적으로도. 인이 붙고 별로 문제 안 돼. 봐봐. 그 다음에 insolvable도 녹지 않는 이것도 별로 문제 안 돼. 자, resolve. 따라해본다.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뭐라고 했어?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resolve도 별표 쳐. resolve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필자의 태도 같은 걸 묻는데 중요해요. 뭔가를 결심한 거야. 이럴 때 determined. 우리말로 하면 단호하게 결심을 굳힌 그런 느낌 챙겨주는 거 기억하고 resolution, 해결이나 결심이고 그 다음 자, 언어 영역 시간에 dissolve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dissolve 거기 뭐라고 했어? 용이하다, 해산하다, 점점 더 어두워지다 뭐 그런 느낌들 dissolve 효과. 그 다음에 absorb. 자, A, B는 풀어서 내보내주는 거야. A, B는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 abandon, 내버리다, 포기하다. 그래서 멀어지니까 자, 풀어서 내보내주는 거니까 사면하다, 면제하다. 챙겨줘야지. 자, 요게 삼총사야, 요게 삼총사. resolve. 자, absorb, dissolve. 삼총사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넘어가자. 자, utilitarian. 자, 많이 봤을 거야. 뭐냐면, utilize, utility. 자, utilitarianism. 이거 이상하다. 철자가 이상해졌다. utilitarianism. 자,
그러면 여기서 utilitarian이 나오는 거지. 거기다 니즘을 붙이는 거니까 utilitarian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봐봐, utilitarian.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 Looking at her husband's new sports car. 스포츠카가 뭐야? 스포츠카. 일반적으로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뚜껑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포츠카는 일반적으로 몇 인승이야? 2인승이에요. 근데 2인승이면 자기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못하는 거지. 애는 트렁크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Looking at her husband's new sports car. 그녀의 남편의 새로운 스포츠카를 바라보면서 자, 글래리는 와이프겠지. conclude. 어떤 결론을 내렸어? 그것은 자, purely utilitarian vehicle. 자, utilitarian한 vehicle은 아니라는 거지.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지. 실리적이고 유용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자, 셜록 홈즈 들어가 보자고. 셜록 홈즈는 extreme view, 극단적인 견해를 가졌어.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셜록 홈즈 영화 나왔었지. 개봉된 적이 있었어. 영국 배경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수능인가 모의고사에서 평가원 모의고사다. 작년에. 6월달로 짐작을 하는데 셜록 홈즈와 관련된 소재가 EBS 교재에 있었으니까 그걸 낸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응? 나도 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대학 나온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한국 드라마 같은 건 관심 별로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봤었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지. 나 같은 사람, 나가수라고 하잖아. 올해는 음악 관련 소재 한두 개쯤 나와요. 가수의 인생이라든지 그런, 왜냐면 미국 유학생활 할 때 대학 교수들 얘기해 줄게. 진짜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진짜 뭐 잘 나가는 집 애들이 아니었다면 진짜 쓸쓸하고 잘 나가는 집 애들도 미국에서는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을 것 같지. 몰라. 요즘에는 워낙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해도 그 당시 우리 선후배들이 이제 유학 가고 그랬을 때 보면 음악에 심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중에 음악에 관해서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조예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수 관련이나 음악 관련 소재나 가수 관련 소재는 하나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식인들이 오늘날 현대사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냐를 염두에 두면 EBS 교재에서도 그냥 랜덤으로가 아니라 얘는 소재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예측력과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셜록 홈즈는 러닝, 배우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극단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어. 그러나 그는 important observation, 중요한 관찰을 하고 있는데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utilitarian, 실용적이고 실리주의적이라는 거야.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The rich, 자, the rich는 부자들이지. 부자들은 자, 나봐. 자, afford to가 나오면 뭔 말 여력 여유가 있다. 특히 afford to는 옛날식 일본식 문법을 강조한다면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투부정사를 받아서 뭔 말 여력 여유가 있다. 대체로. 그래서 캔낫이 붙거나 의문문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뭔 말 여력 여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afford가 나오면 이거 우리 한번 설명했어. 무슨 뜻?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부유한 사람들은 refined,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knowledge,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utility, 그 지식의 유용성과 실용성이 account must. 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예전 수능에 수능 기출문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얘가 동사고 여기까지가 주어야. matter이나 count가 중요하다는 뜻이 있지? 가장 중요한 것. 즉 부자들에게는 정교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식의 유용성이 중요하다. 왼쪽에다 실용주의라고 딱 적으란 말이에요. 셜록 홈즈가, 왜냐면 영국의 귀족들은 굉장히 현학적인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반면에 영국에서 새로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민계층의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실용성과 유용성이 지식을 평가하고 알을 평가하는데 척도했다는 거지. 한 번쯤 생각해봐. 그게 오늘날 미국에 가서 실용주의 사상의 뿌리가 된 거예요. 물론 미국은 실용주의 뿌리는 자기 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해. 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에 중요수거 하나 나왔는데 찾아봐. 세 번째 예문에 중요수거 찾아봐. 누가 있어? 아이고. 보이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O, A, B. O, B to A. 1, 2. 그 다음에 on이 또 있지. 자, 이건 뭐 V3 수준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특히 요 수거. 올해도 이제 뭐 6월달 조금 있으면 6월이지.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너희들하고 좀 얘기를 할 거야. 솔직히 3월달까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3월달까지는 V9 만드느라고 정신없어서 너희들하고 대화를 못했고 4월달, 5월달에는 내 판단력이 좀 안 맞아 떨어질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EBS 새로 나온 교재들은 난이도가 엄청 상승했는데 내가 자꾸만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 쉽게 낸다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교재를 배치하고 뭐 그래서 아마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내 이제 뭐 6월 모의고사 흐름을 갖고 전체적인 교재 방향이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강의가 쏟아진다. 신규 강좌가 엄청 쏟아질 거야. 응? 자, 그런데 어쩌냐? 내가 더 이상 프리패스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거 싫다고. 자, 봐봐.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뭐라고 했어?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O는 소유하다, 고백 인정하다. 다시 한번.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B는 A 덕택이다. O는 소유하다, 고백 인정하다. 자, 그러면 cross benefit analysis 행정학과라고 하나?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공공정책 또는 공무원. 그쪽을 훈련시키는 걸 대학에서 우리가 행정학과라고 하나? 왜냐면 서울대가 행정학과가 없어요. 행정대학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범주를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cost benefit analysis 하면 비용과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대강을 개발을 해. 그러면 이 4대강 개발하기 위해서 뭐 국민 세금으로 뭐 40조, 50조의 돈이 들어갔어. 그게 비용이지. 그럼 이 4대강을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기업의 관점, 사장 출신의 관점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봐야 되거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냐, 수자원은 보존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여기 나오는 cost benefit analysi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much of its origin 그 기원의 상당 부분들을 utilitarian thought 실용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상에 빚지고 있다는 거지. 그거 덕택이라는 거지. Despite copying the critics, such analysis is based faulty premise. 자, 그러한 분석, 즉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분석 패러다임이 잘못된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칼핑은 트집잡기야. 트집잡기에도 불구하고 그 기법은 in many areas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다는 것이 prove, 판명되고 입증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우리 사회는 이게 좀 활발해져야 돼요. 뭐 내가 욕 먹어도 좋아. 사실 신공항은 난 의미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왜냐면 뭐 아는 사람 다 알잖아.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 그걸 누가 국제공항이라고 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그러려면 공항을 지방에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서울에 몰려있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부와 권력이 분산이 돼야 돼요.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도 큰 문제가 될 거야. 솔직히 대학만 해도 그렇잖아. 요즘에 지방 명문대란 말을 누가 써? 미안하다. 야, 나 때리지 마. 그렇다고. 너무 서울로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야. 이건 사실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부산대 다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서울대 들어갔을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부산 출신 애들을 만났어. 말투 참, 강하더라고, 톤이. 와, 굉장히 남성적이더라고. 실제로는 남성적이지도 않으면서. 금방 울더라, 야, 보니까. 조금만 하면 울더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수업 땡땡이 치고 집에 가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근데 부산대 다니는 걔를 통해서 이제 부산대 애들을 만났거든. 부산대에 대한 자부심 굉장히 했어요. 전남대, 전북대 자부심 대단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못 느낀다는 거지, 내가. 그만큼 몇십 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가 진척이 되면서 발전하면서 부와 권력이 어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에 너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10년, 20년 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요. 그 사회 불안 요소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주로? 그 다음에 혁명이에요. 그런 것, 군인들이 나와서 총 들고 권력 잡는 건 혁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얼마 전에도 김종필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자, 봐봐. 자, 클래시컬 이코노믹스 고전 경제학에서는 트레이드, 무역 교역이지. 무역이나 교역은 자, in matter 어떤 모형으로 묘사되어지는데 그 모형 속에서는 postulate 중요 단어야. 요구하다, 가정하다. postulate. 자, 요 단어 설명해 줄게. 자, 포스트가 보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포스트한다라고 하잖아. 웹사이트에 뭐를 포스트한다라고 하지. 그것의 어근적인 개념이 오히려 예에서 놓은 거예요. 요구하다, 가정하다. 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이나 그것을 글을 올리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냥 포스트한다라고 하잖아. postulate라는 단어 챙겨주고, 자, 그 모델은 separate individual. 자,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떼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개인들이 개인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속에서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 개인들은 결정을 해. At some starting point, 그 시작점에서 enter into에 대한 물결문이 밑줄 치고, 기억나지?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는 enter 다음에 전치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enter 다음에 into를 쓰고 대체로 여기는 추상명사가 많이 나와요. 추상명사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착수하다야. 이건 어떤 일에 착수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이거나 커머셜 어떤 상업적인 관계에 착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개인을 요구하고 가정하는 모델에서 출발한 거야. 고전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이야. 반면에 utilitarian ethics, 아까 utilitarian이 뭐라고 했어? 효용성, 실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리주의라고 할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물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개인주의를 전제하는 거예요. 윤리 수업 듣는 사람들 알아?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어떤 윤리학적 가설에서는 separate individual, 개별적인 개인들, 이것도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지. calculate, 계산하다가 아니라 고려하다, 우리로 잡으면 짱구를 굴린다는 거야. 고려를 하는데 consequence of this that action, 이러저러한 행동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득이 될까?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득이 될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을 사는 게 득이 되느냐? 아니면 잠깐만, 갤럭시 탭이 그거지 맞지? 타블릿 PC 말하는 거지. 타블릿 PC고 아이패드도 타블릿 PC지. 갤럭시 탭을 사는 게 내가 나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undertake에다 물개문이 밑줄 치고 enter into. 동의어로 사용됐잖아. undertake, 착수하다, 시작하다. 기억나지? 같은 계열이잖아. 자, 그래서 utilitarianism이 되면 자,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실리적인이라는 뜻이 되니까 자, 밑에 A, B, C 다 형광펜실해. C는 뭐 안 해도 돼. 자, decadent. 자, 아마 우리 요 단어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사실 얘는 몰라.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시를 알아? 웃기지? 내가 어렸을 때 한때 시인이 되고자 하는 게 꿈이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를 좀 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상도 받았어, 시로.
고등학교 때 시도 상을 받아가지고 문학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느끼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심취했어요. 이게 퇴폐주의거든. 이게 퇴폐주의예요. 퇴폐주의를 이상하게 보지 마.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지 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퇴폐주의가 아니야. 어? 정의의 관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 봐봐. 오늘날 무슨 영화를 보면 우리 그러잖아. 조폭이 더 멋있게 보인다고 하지. 조폭이 경찰보다. 그게 다 퇴폐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라고 내가 한정을 하지만. 자, 그런 데카랑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19세기 보들레르 19세기 말에 프랑스 쪽에서 이제 생겨났던 흐름인데 문학적 사조. 그래서 내가 그 개선문 레마르크의 개선문 같은 걸 읽은 거거든. 개선문이 바로 좀 그런 데카랑스한 면이 나타나는 거거든. 자, 데카란트가 여기서 그래서 퇴폐적이냐. 그다음 luxuriant. luxuriant. 이거 왜 조심하라고 했어? 럭셔리에서 자, luxurious가 있고 여기 나오는 luxuriant가 있다라고 했지. 럭셔리가 사치잖아. luxurious가 뭐야? 이게 사치스러운이지. 그럼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어원적인 접근을 할 때도. 반면에 luxuriant는 뭐야? 풍부한, 넘쳐나는 이란 뜻이라고 했지? 풍부한, 넘쳐나는, 무성한. 자, concerning utility는 우리, 자, 따라해봐.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오늘 노래가 좀 이상한데? 어저께 나가수를 봤는데 왜 그럴까? about, on. 어저께 나가수는 좀 감동을 못 느꼈어. 아니야, 그거는 뭐, 옥주현 씨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옥주현 씨는 노래 잘했어. 노래 잘했다고 나는 그건 인정을 해. 그리고 네티즌의 그런 비난에는 좀 동조하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아. 다만 좀 마음의 울림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덜하지 않느냐. 왜냐면 삶이 김현우가 떨어진 이유도 그거거든. 삶에 굴곡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뉴스 다큐멘터리 빼놓고 나가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거는 아니야. 다만 한국 드라마 보면 내가 머리가 나빠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스토리도 없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 아니 난 별로 연기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감동적인 연기란 걸 별로 못 느껴. 솔직히 나는 이순신에 나왔을 때 김영민도 연기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김영민 아저씨가 날 쥐어 패겠구나. 안티를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100만 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봤던 것 중에 옛날에 비밀의 화원인가? 봤던 드라마 중에, 비밀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 문근영 나왔던 거. 단재, 신윤복하고 김홍도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건 난 연기 잘했다고 봐요. 문근영 씨가 연기를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작품은 뛰어난 작품성이 있다라고 난 평가해요. 그거 같은 경우가 한류로 나가야 된다고 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한국적인 그림의 색채가 있었거든. 한국의 그림과 일본의 그림, 중국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거든. 그런 게 난 뻗어나가야 그게 진짜 한류라고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케이팝에 대해서 나는 좀 회의적인 게 뭐냐면 두고 봐라. 케이팝을 통해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 서양 팝 음악을 받아들였어. 서양 거보다는 좀 덜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만 얘네들 좀 발달하면 직수입을 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서구 아티스트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야. 우리의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됐을 때 요거는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지. concerning utility가 이게 영영사전에서는 형용사를 표현하는 기법이야. 유용성에 관한한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유용성에 유용한, 실용적인. 그러니까 concerning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챙겨주라는 거야. 오케이? 자, 데이트 트랙이 나오는데 사실 뭐 트랙 계열은 어근적으로 뭐 지금 레벨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거의 지금 20강 넘어갔으니까 뭐 어린애 장난이지. 트랙터 잡아당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려워.
이거는 나중에 영작을 할 때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D, E가 전부 다 부정의 접두사잖아. 어떻게 다르냐. 자, 보자. 디트랙트지. 자, 디스가 한 가지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어느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져?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부정의 접두사. 아니지, 아래 게 더 강하지. 얘는 정반대 개념이니까. 왜냐면 얘는 봐봐. 아니스트의 반대말에 디스 아니스트를 쓰지. 얘는 결여결핍의 느낌이 있는 거야.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야.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야. 반면에 얘는 진짜 안티야. 얘가 훨씬 더 강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꾸만 얘기하잖아. 난 솔직히 영어 인증 시험에 대해서 좀 뭐 하면 난 돈 벌고 좋아. 영어 인증 시험 되면 난 진짜 돈 벌어. 왜 그런 줄 알아? 영어 인증 시험 되면 초딩부터 다 영어 인증 시험 공부하기 시작할 거거든. 내가 만약 학원 차리면 나는 초딩하고 수업해야 돼. 강남 같은 데서는. 중딩하고도 놀겠구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그거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한테 너무 유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좀 미안한 말 할게. 부모님이 좀 악착 같아가지고 애를 중학교 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미국 고등학교 보낸다. 그러면 영어 인증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고.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그렇더라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이 바로 영어 인증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 핵심이 항상 공정한 사회 룰을 안 지키니까. 응? 나한테 좀 와서 배우라고 해. 자, 봐봐. 뭐가 사람들의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 봐봐. 자. 트랙트는 잡아당기는 거야. There are, of course, 물론, other factor. 다른 요소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다른 요소들은, 봐. add to는 더하다, 덧붙이다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빼다라고 했지. 부족한 관념이라고 했지.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 부정의 접두사가 관념이 잡혀요. 물론 그럼 나는 미국에서 배운 거야? 아니야. 나는 수없이 많은 리딩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것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리딩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런 애들 중에 진짜 천재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개천에서 용나는 신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어떤 지위에 있든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 강사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거는. 개천에서 용나오기를 소망하는 거. 자, 봐봐. 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add to와 detract from하고 결합이 되지. 자, quality. 물론 어떤 품질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감소시키고 감하게끔 만드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 자, clothes. 자, 어떤 옷의 품질인가 보지. 옷은 should not shrink.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빨래를 했을 때 shrink가 줄어들다 fade. 색깔이 바래서도 안 되고 lose. 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데 they're crazy 하면 crazy가 주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알아.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리미질을 해요. 각을 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에 빨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주름이 있었다면 그 줄이 약해지잖아.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주름이 쉽게 잃어버려져서도 안 되고, nor should니까 부정의 반복이지. 쉽게 또한, readily 하면 쉽게라고 하면 돼. 기꺼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combustible. combustible 중요 단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불에 타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 즉, 어떤 옷이나 옷감에 대해서 그 품질이 added, 좋다라고 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품질이 생각보다 나쁘다는 detract from.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그 요소들은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보자고. Because impurity. impurity는 impure에서 나온 거 아니야. pure이 어근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야 돼. 자, contain original by natural gas. 천연가스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불순물들이야. 추상명사인데도 S가 붙었으니까 불순물들이라고 했지. 천연가스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불순물들은 detract from heating value. 이게 뭐야? 우리가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옥탄가. 초등학교 때나 그럴 때 배우는데 휘발유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옥탄가가 높으면 더 쉽게 연소가 되고 좋은 제품이고 옥탄가가 낮으면 그런 거지. 힐링 밸류가 그런 개념이야. 자, 봐봐. 천연가스에 원래 붙어 있던 불순물들은 힐링 밸류. 그 천연가스를 태웠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kg에 천연가스를 태웠을 때, 뭐, 에너지가 뭐 한 2000이 나왔어. 근데 불순물이 많으면 1kg을 태웠어도 1100개 에너지를 못 얻겠지. 이런 걸 힐링 밸류를 뭐 하는 거야? 낮추는 거지. 줄이는 거지. 자, 봐봐. 그래서 천연가스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불순물들은 원래 그것이 갖고 있는 열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property of natural gas, 천연가스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떨어뜨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그런 불순물들은 remove, 제거되어진다고 했어. 뭐를? refining process, 정제 과정 속에서 제거되어지고 자, commercial byproduct, 상업적으로 다른 용도의 어떤 부산물이지 byproduct니까 부산물로 이용되어진다는 거지. 자, 원유,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 대일본 수지가 좀 개선이 됐어요. 대일본 수출이 갑자기 늘었대요. 왜냐면 일본 석유 회사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신의 원유를 천 배럴을 주고 휘발유나 경유, 이건 정제된 거거든. 휘발유나 경유를 20배럴.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게 상품 가격이야. 원유는 싸고 정제된 건 비싸거든. 왜냐면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수입하기 위해서 원유 이만큼을 주는 거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왜? 지금 공장을 못 돌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이제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정제 과정이에요, 정제 과정. 자, 그리고 알다시피 이렇게 휘발유 경유, 우리가 아스팔트도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런 부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디트랙트 프람으로 썼네. 비록 many 플라밍고 댄서들은 자, 카스터네트. 이거 알지? 자, 수업하자. 자, 비록 수많은 플라멩고 댄스를 추고 있는 사람들은 카스터네트, 그리고 컴마담에 동격이 나오잖아. 핸드헬드, 손에 쥘 수 있는, 펄커션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타악기라고 했지. 손에 쥘 수 있는 타악기인 카스터네트를, 인스트루먼트는 악기야. 카스터네트라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make a snapping sound,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me pen, 몇몇 팬들은 믿고 있어. 이것들이 실제로는 detract from. 자, the music and dancing. 자, 음악이나 춤 자체를 산만하게끔 하고 그 영향력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한다는 거지. detract는 그래서 빼앗다야. take away 10번이 정답인데, 자, 밑에 보자. 트랙이 잡아당기는 거, 트랙터, OR 붙은 거 조심해주고, 자, 봐봐. 한 점에 시선이 모이는 거니까 attract이라고 우리 얘기했어. 그 다음에 contract. 한 자리에 다 모아놓은 거 COM 붙이니까 수축, 웅축하다, 명사로는 계약이야. subtract. 밑에서 빼는 거 뺄 때마다 빼다라고 우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 extract. 이 X가 붙으면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추출하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자, 봐봐. detract는 프람이 결합했을 땐 줄이다, 빼앗아가다야. 관심을 딴 데로 흘리다야. 관심을, 자, 딴 데로 돌리다지. 근데 반면에 distract는 아예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지. 모여져 있는 걸 흐트러뜨리는 거야. 좀 더 얘가 강하다는 걸 느껴주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abstract는, 자, 추상적이라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에서 설명했으니까 공통된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해요. 누가 열심히, 내일 중간고사라서 내일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오늘 EBS 교재 문제들 다시 한번 쭉 검토할 거야. 이러고 얘기했는데, 야, 바람이나 쐬자. 그게 디스트랙션, 기분 전환이에요. 방해거리란 뜻도 있지만 기분 전환이란 뜻도 있어요. 상반된 두 개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 트랙터블. 자, 트랙터블도 약간 조심해. 자, 어근적으로 따지면 끄집어낼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될 것 같지. 근데 뭐로 나왔어?
다루기 쉬운이라는 뜻이 나오지. 그 다음에 프로트랙터는, 자, 프로트랙터는 사실 얘까지 나올까. 얘가 탁 어원적으로는 안 떨어져. 질질 끌다, 오래 끌다라는 뜻 조심해달라고 했고, intractable. 끄집어낼 수 없는 고집센, 억지. 이거 챙겨줘. tractable, intractable도 다 별표 쳐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위권 싸움에서의 승부수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야. 그 다음, 반면에 얘는 문제가 안 돼요. 뒤에서 잡아 끄는 거. 알리가 이제 뒤쪽이라는 느낌 다 있잖아. again 말고도. 그러니까 retract 하면 취소하다, 철수하다. 제한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 취소하다, 철수하다. retractable, 취소할 수 있는 traction, 견인력, 이런 단어도 통합교과적인 소재, 자연과학적인 소재 나오는 거 염두에 두고. 자, 잠깐만 물 한 모금만 먹고 들어가자. 좀 더 할 거야. 자, 여기 나오는 engender는 자, 한번 보자. EN이 붙었고 gen이 있고 DER이 나왔어. gen이 유전자니까 이게 어차피 탄생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문제는 여기 나오는 얘야. 명사나 형용사 앞뒤에 EN이 붙었을 때는 멋마하게 만들다라는 느낌을 줘.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이야. 그치? 반면에 이 말꼬리가 뭐 utilize, utility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말꼬리에 있는 것들이 대체로 뭘 결정해? 품사를 결정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독특하게 접두사가 붙으면서 뭘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 단어의 품사의 쓰임을 결정을 한단 말이야. 자, 봐봐. engender. 자, 보러보자. 자, countless. 수없이 많은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지? 뭐에 대해서? proper use of national forest and parkland. 자, national forest니까 자연림이지. 자연림과 parkland. 농장, 파크랜드 뭐지? 공원 부지. 공원 부지의 적절한 용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견 불일치는 have engender 했는데 feeling, 느낌. feeling of hostility가 나오는데 hostility, V3에서도 한번 얘기했어. hostility 하면 적대감이야. 근데 얘가 복수가 되면 얘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적대감, 전쟁이야. hostility가 되면. 자, 그래서 자, between rancher, 목장주지. 목장주와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인젠더했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제 다 없어지면 평택으로 넘어가면 용산을 공원으로 만들자,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자 논쟁이 있단 말이야 지금. 어느 게 맞는지는 뭐 항상 의견에는 일장일단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논쟁이 계속 길어지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 특히 합의의 문화, 수긍의 문화, 토론의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자, 프로이디안 빌리브. 이게 뭐야? 프로이드주의자예요. 프로이드주의자들은 믿고 있었는데 트로마틱. 자, 지금도 그 만화 나오나? 예전에 일간 스포츠인가? 거기에 연재됐던 만화의 제목이 트라우마였어. 맞아? 지금도 연재돼? 자, 트라우마였는데 이게 어떤 정신적 충격, 외상 증후군 뭐 그런 건데, 자, 프로이드주의자들은 traumatic event of infancy, 특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억압, 성적인 억압이 자아의 어떤 행동에,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잖아. 특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너희들도 정확하게 알아도 칼 중이라고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런 애들이 만약에 미국 유학 가봐라. 대한민국 망신이에요. 너희 나라는 칼 중이라고 하냐? 물론 나는 그래. 나는 내 이름을 쓸 때 얘를 써요. 우리나라 원래 표기 방법은 얘야. 국가에서 권장하는 표기 방법은 정이라고 할 때. 난 이게 싫더라고. 왜? 아니 이건 청이지. 청나라지. 물론 청의 표기 방법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싶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만 고유 명사는 그 불러주는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 프로이드주의자들은 믿고 있는데 어린 유아기의 트로마틱 이벤트,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repression, 억압이지? 아래로 누르고 있는 거, 뒤로 누르고 있는 거, 억압이나 억제를 인젠더해서 그것은 결국 자, 그 단어가 뭐야? 노이로제야. 왜냐면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그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였고 최초의 이런 심리적 분석을 한 건 뭐냐면 자기 환자 중에 하나가 여자였는데 히스테리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성적으로 뭐 억압을 받고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로이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게 한 개인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인지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는 좀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이스가 필요했다고. 사례 연구가 필요한데 이거를 갖고 급진적인 이론을 제시한 거야. 왜?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시대가 새로운 이론을 급진적으로 제시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뭐 칼 막스도 등장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칼 포퍼 같은 위대한 학자도 초기에는 프로이드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917년 논문에는. 1910몇 년대 논문에는. 그러다 한 20, 30년 지나니까 20년대, 30년대 논문은 이건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증명 가능하지 않는 가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 multitude를 슈퍼 플러스 precaution. 자, precaution이 조심이지. 슈퍼 플러스는 뭐야? 지나치게 넘쳐나는 조심이 아주 약간의 지나치게 넘쳐나는 조심이 multitude 하면 엄청난이지. 엄청난 약간의 넘쳐나는 그런 조심들은 자, 여기서 engender하게끔 만드는데 population, deputy가 보이는데 deputy가 대리인 하원의원이에요. 한 무리에 population of 하면 number of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multitude of도 엄청난이라고 하면 돼 그냥. multitude of, population of 수많은 대리인들을 만들어내고 sub official. official이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공무원, 장교, 경찰관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인젠더하게끔 만들었어. 인젠더는 자, 생겨나게끔마다 만들어내다. 생겨나게끔마다 만들어내다. give rise to야. give rise to야. 자, 그리고 그들 각각은 acquit himself to 형광펜칠해. acquit himself 하면 요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behave oneself 하면 어떤 처신을 하다, 행동을 하다. 이거에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acquit himself, oneself예요. 자, 그래서 그들 각각은 자, 에어는 어떤 분위기, 허풍이야. 중요한 거, 거드름을 피는 거야. 여기 나온 unairable importance 하면 거만한 척, 거드름을 내는 처신을 하거나 rigorous precision. 자, rigorous 아주 엄격한 정확성 있는 그런 처신을 했고 그것은 seem to say 뭐뭐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었냐면 비록 everything 모든 것들이 is done with much silence 엄청난 침묵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make way 길 내 야 비켜 이런 거야. 길 내 비켜 I'm one of the members of a grand machine of state. 이게 뭘까? 카프카 모르니?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소설가였어. 변신이라는 소설도 쓰고 이 카프카가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요즘에 이제 나도 좀 무식해져가지고 카프카가 원래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급 공무원 출신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관료제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먼저 요즘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나 동사무소 그런 데 가면 하위직 공무원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뷰로크라시, 관료제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항상 하이라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위계질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일제시대 때? 면서기가 권력의 끝발이 있는 것처럼 날렸다고요.
친일파의 앞장이로. 사실 면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당시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미안. 야, 이거 말 조심해야겠다. 야. 9급이야 이게. 9급 공무원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그렇다고 나한테 화내지 말고. 아니 그래도 뭐 9급 공무원으로 너희들도 인생 마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7급, 5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 당시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9급도 아래, 9급 아래 정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온갖 젠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탄압도 많이 하고. 자, 그런 분위기를 갖고 봐봐. 자, 엄청나게 약간의 여분에 남아도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어떤 정확성이라는 것들이 한 무리의 어떤 대리인과 하급 관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 각각은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엄격한 정확성을 따지는 것처럼 처신을 했어. 그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를 받고 그럴 때는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 디스커션이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침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 나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관료제라는 국가 관료제의 거대한 기계에 대통령보다 더 자세가 뻣뻣한 거예요. 그런 관료제의 모순을 묘사한 글이에요. 자, 그래서 give rise to 하면 생겨나다 발생하다, give way to 양보하다라는 뜻 챙겨주고 10번에 give up. 얘가 뭐야? 자, 바라다, 방출하다. 자, 그래서 거기 잘 봐봐. en이나 em이 붙으면 자, to make 옆에다 적어. 타동사 접두사라고 적고 타동사 접두사라고 적고 뭐뭐하게 만들다야. enable. 할 수 있게끔 만들다. 뭐처럼, 그치? enchant. 매혹시키다. encode. 암호화시키다. endure. 참다, 견뎌내다. 왜냐면 endure는 견뎌내게 만들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얘가 during이 들어간 거잖아. during이 들어간 거고 enjoy. 즐겁게 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끔 하다. envision. 별표 치고. 그려보다 상상하다. 그림이 되게끔 만들다. 그려보다 상상하다. enact. 이것도 별표 치고. 공연하다. 법령 따위를 실행하다. 그치? enclose. 집어넣게끔 만들다. 동봉하다. 포위하다. 동봉하다. 포위하다. 그 다음. encourage는 뭐 아는 거고. enforce도 중요 단어고. enforce와 enact는 동어반복 전술에서 많이 나와요. 왜? 법령 따위를 실행하다, 집행하다라는 뜻을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enlarge. 크게 만들다지. 그치? 그 다음, entitle. 제목 있게 만들다, 제목을 붙이다. 자, entitle는 나중에 따로 그 전에 우리가 뭔 말 자격을 부여받다라는 뜻도 수동태로 조심하라고 했어. interest. 응? 자, 맡기다, 위탁하다.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를 낼 시점인데 큰일 났네. 자, 이번 타임 여기까지 하고 미리 얘기하지만 아마 V9 한 번 정도 이번 주에 더 촬영을 하고 목요일 날이 이제 모의고사야. 그 모의고사 전투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고 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한 3일 동안은 촬영 일정 안 잡고 거의 너희들하고 배틀을 해야 돼. 배틀을 하게 될 거야. 학습 전략이나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 3일 동안 집중적인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알아두고. 알았지? 왜냐면 6월 모의고사 이후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시행착오를 해도 돼.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시행착오를 누가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공부를 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문제지를 안 푸는 사람이 승리에 좀 더 한큼 다가서는 거야.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